나토 순방 때 착용했다라고 알려진 반클리프 목걸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는지 막 찾다가 결국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서희건설 쪽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줬다라고 자수서를 썼다.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걸이를 착용한 뒤에 이제 다시 돌려줬다 이런 건데 사실 서희건설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목걸이는 우리랑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자백한 이유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업의 존망이 걸렸다 뭐 이 정도로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검 뭐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건설사라는 게 한번 털기 시작하면요 네. 끝도 없이 나와요 사실은. 네. 서희건설이 또 여러 조금 뭐라고 할까 이런저런 뭐 사고도 있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죽은 권력인 김건희를 뭐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이런 거 할 이유가 없고 그냥 뇌물 줘서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이 제공한 쪽에 이거 원래 뇌물은 받는 쪽에 훨씬 더 이제 처벌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공하는 쪽에서는 아마 집행유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 세게 안 나올 겁니다. 실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면은 네.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막자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버텨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뭐 개인 사주일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까지 리스크로 번지느니 빨리 터는 게 낫겠다. 어허. 이게 뭐 가장 큰 이유 아닐까 그런 판단을 했다. 네. 예, 뭐 그런데 대체로 동의하는데 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하면서 구속영장 심사하는 날 네. 이게 언론에 터진 거는 너무나 극적입니다. 네, 맞아요. 예. 오늘 제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 국민의힘 쪽 패널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분들 할 말이 오늘이 아주 없으실 것 많은데 같아요. 네.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네. 부부를 구속시키는 건 비정하다. 이렇게 오전까지 얘기했던 패널이 네. 오후 3시부터 저 입장 바꾸겠습니다. 네. 이 목걸이를 보고는 더 이상 그 주장 못 하겠습니다. 네. 이러는 분이 왔어요. 방금 MBC에서 같이 방송하다 왔어요. 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딱 나왔기 때문에. 예. 네. 이런 분들을 내가 오늘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목걸이가 크긴 컸다. 그런데 이런 류의 어떤 목걸이 스캔들은 1785년에 1700년도까지 18세기까지 가나요, 이거? 프랑스 혁명 전야에 마리 앙뜨와네트의 앙뚜아네트 나왔다 또. 네. 스캔들에 비견되는데 네. 이건 실화입니다. 예. 그냥 김경률 변호사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확히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마리 앙뜨와네트의 추기경이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추기경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야. 마리 앙뜨와네트가. 네. 추기경을. 그런데 그 백작이 부인이 드바르 부인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추기경이 어느 날 상의를 한 거야. 당신 마리 앙뜨와네트하고 가깝다며. 네. 그래서 예? 제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좀 만나게 해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럴 때는 선물이 필요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추기경이 급히 보석상을 해가지고 구합니다. 네. 이걸 드바르 백작 부인한테 줘. 그런데 마리 앙뜨와네트한테 안 주고 지가 먹고 날러. 드바르 부인이. 예. 네. 이게 세기의 재판이 된 거예요. 뭔가 건진법사와 통일교 쪽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난 네. 그래서 그때 이미 이건 한국판 마리 앙뜨와네트 사건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와, 1700년대인데. 네. 근데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역사가들의 다수설이 이 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재판이 다 공개됐거든. 그런데 추기경은 무죄를 받았고 드바르 부인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프랑스에서 온 저 황녀가 뭐 이런 거야 하면서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데 루이 16세가 국고를 탕진하고 하는데 이 목걸이 쪽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완전히 민심이 이반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4년 후에 대혁명으로 이어진 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국민의힘 패널들한테 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것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 나오는데 아르센 리팽의
목걸이. 네. 이게 역사적 사실을 그러는데 약간 픽션으로 바꿔서 리팽이 그걸 훔치는 네. 사라진 목걸이를 요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그런데 그걸 찾아냈다는 게 마지막인데 특검이 이걸 찾아냈다 이거. 그러네요. 사실은 이걸 계속 가짜라고 우기고 있었잖아요, 김건희.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그 추리 소설에 이게 그 소설이 아니라 실화로서 이거를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매우 저는 그 흥미진진하게 본다 이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밝혀질 사실을 그렇게 뻔뻔하게 모조품을 뭐 어머니한테 선물했다가 그걸 빌린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방금 한 3분 전에 뜬 거, 9시 3분에 지금 뜬 건데 이 정재욱 영장 판사가 네. 최후 진술 김건희 씨가 이제 했잖아요. 5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얘기까지 나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좀 심하다 뭐 이런 식의 취지를 한 다음에 판사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목걸이 받았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보도는 다 나온 상황이고 서희건설까지 다 신청을 했는데 끝까지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건 100% 다 구속.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뭐가 됐든 이제 괘씸죄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나는 이런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막 거짓말들 뭐 엄마한테 모조품 2010년에 사줬는데 그 브랜드는 뭐 그 모델은 2015년에 나오고 막 이 앞에 땅까지 다 바꿔치기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가 5분 동안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어떤 그 특검이 원래 12일 날 영장 신청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회심의 그 일착이 바로 이 목걸이에 대한 서희건설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네. 여기에 완벽하게 김건희가 말려들고 걸려든 거예요. 네. 거짓말을 계속하게 이렇게 판을 깔아준 다음에 실제 진실 증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의 어떤 수사 기술이 놀랍다. 이거는 리팽 소설에 버금가는 스토리다. 결국은 그 철옹성 같은 거짓의 벽을 이렇게 무너뜨렸다. 이거는 말이지 이럴 때는 진짜 민어회 파주 소주 한 잔 먹어야 되는 거야. 한 잔 먹고 내가 너무 그게 술도 다 드셨어. 이게 양쪽에서 다 먹었어 이미. 그러게요. 오늘 진짜 이 뉴스가 이게 강탈세 오늘 모든 이슈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우 세력을 소수화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흔들어서 이제는 거짓의 벽 뒤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게 하는 효과로 이게 이어질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 해서 이번 주 중에 이어질 사건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입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네. 오늘 이 소동이 벌어지는 이 순간에 김혜성 씨가 네. 인천공항에 들어와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입국하자마자 바로 공항에서 체포가 됐죠.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김건희 구속영장 그 심사보다 그게 더 폭발력은 커요. 그래요. 예, 거기에는 많은 진실을 갖고 오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3년에 대기업들로부터 180여 원을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해외에 있다가 오늘 이제 들어오자마자 체포가 됐는데 이분도 그러면 진술을 좀 유의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뇌물성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현안들이 있는 기업들만 골라가지고 그렇죠. 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들만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본인도 이제 형은 세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걸린 게 있으면은 김혜성 맞죠? 김혜성 네, 같은 김혜성. 경우에는 이게 실토를 할 텐데 오직 이것만 걸려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실토를 해서 나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물론 김건희가 더 처벌을 많이 받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김건희의 저수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본인도 어쨌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약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합법은 아니지만은 플리바게닝을 아마 특검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뭔가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는 거죠. 예,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이제 검찰에서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로 너를 빼줄게. 이거는 그러니까 저의 진실을 상상입니다. 예, 저의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지금 딜이 좀 들어가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바로 안 털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초반에는. 다른 걸로 좀 압박이 세게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네. 김혜성 씨는 와가지고 뭐 진술을 제대로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본인의 도피 행각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 도망갔냐? 이렇게 죄가 빠져나가- 없으면. 예. 이거는 이종호 씨 구속도 김건희한테 큰 위협인데 그런 경우는 순수하게 출석도 했고 구속도 됐어요. 네. 그러나 김혜성 씨 보십시오. 철저하게 작전을 짜고 사전에 냄새 맡고 나갔습니다. 네. 언제 나갔냐? 4월. 네. 윤석열 탄핵되는 걸 보고 나간 거예요. 네. 탄핵된 날이 4월 4일 아닙니까? 탄핵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날. 파면된 날이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런 사태를 보고서 간 거고 또 혼자 의지만도 아니라고 봐요. 네. 그 김혜성 씨가 의외로 나는 입을 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대목은 어느 대목이냐 하면은 그 최은순 그 윤석열 장모의 장고 증명을 위조할 때 그 집행유예로 저 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최후 진술이 있어요. 예. 그때 뭐라 그랬냐? 나는 최은순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김건희를 보고 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네. 이게 최후 진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전과자가 되고 억울한데 김건희를 보고 해가지고 내가 이 희생을 치른다. 이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쩌된 일인지 저기 최은수는 실형을 받았는데 여기는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김건희에 대한 어마어마한 발언권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네. 그걸 재판부에는 자기 신경을 털어놔 버렸으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겁니다. 184억을 주요 기업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일과 그동안에 또 윤석열 파면을 보고 도피를 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른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네. 들어와서 특검하고 다 협의하고 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레드라인은 네. 거놨을 거다. 그게 재판 때부터 보여진 태도라는 거예요. 어허. 그게 김혜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안저축은행에서 이제 예전에 그 근무를 했나 그 관계사에서 근무를 했나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그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어쨌든 잔고 증명을 위조한 거니까 중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 자회사 임원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 입김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자기 회사에 임직원이 엄청난 중죄를 저질렀는데 그거를 자르지를 않고 임원으로 쓰는 게 그러니까 이 관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끈끈하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180억이 오로지 그 김혜성한테 인마이 포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건희 씨한테도 갔다? 김건희 씨한테도 갔든지 가기로 돼 있었던지. 돼 있었다. 아직 이제 확실하게 분배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김건희 입장에서 어쨌든 뒤를 그 이후에도 장고증명에서 유죄가 나온 다음에도 계속 뒤를 봐준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런 정황,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야, 너민 나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믿지? 야, 이제 우리 끝까지 가자라고 하면서 IMG 모빌리티 이제 그 원래 있었던 회사 인수란 거죠. 원래 그게 이제 비마이너인가? 뭐였죠? 원래 렌트카 회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 렌트카 회사를 모빌리티. 네. 비마이너였고요. 예,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요? 그거가 이제 IMG 모빌리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수입차 렌트카 회사였는데 이거를 이제 공유경제를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 달 돈을 얼마 내면 이번 달에는 벤츠 타고
다음 때 BMW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이게 이제 시류에 편승해서 한 건데 이게 대단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돈을 막 땡겨서 뭐 이렇게 간 이제 정황들이 있으면은 어쨌든 이거는 나누려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혼자 먹는 이미 보호는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입이 열리면 또 이거에 대해서도 엄청난 뭐 혐의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럼 두 분은 그러니까 사실 몇 시간 뒤에 나올 거예요. 구속 여부가. 구속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두 분은? 아유, 예. 네. 뭐 100% 전 100%로 봅니다. 다른 상황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구속이 안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이렇게. 난리 날 것 같은 구속 안 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구속 안 되면 난리가 난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구속하기 전에 이제 특검 조사 받을 때 이제 하루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다 이제 부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구속이 되면 과연 진술을 이어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실은 대책이 없는 것이 이번에 김건희 그 변호인들의 실력이 다 드러났어요. 네. 도대체 저런 어떤 그 진술, 저런 거짓말로 이런 어떤 특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종의 오만이라고나 할까, 착각이라고나 할까, 네, 이게 참 그 심리 상태가 그 불안한데, 거기도 다 변호사 있을 거고. 또 저기 김주현 민정수석부터 해가지고, 다 옛날엔 공적인 보좌도 받았고. 네. 근데 왜 저 모양이냐.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건희가 그 도이치모터스 건에서 영부인 시절에는 굉장히 대응이 정교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벌써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그럼 거. 엘리트들이 좀 빠진 건가요? 그걸 변호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는 믿을 사람이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지금쯤 김건희가 혼자 앉아가지고 남부구치소에 대기하면서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엔 검사들이 주축이 된 사법 카르텔의 뒷받침을 받았다면 지금은 그 카르텔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네.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 그러니까 나오는 아웃풋이 벌써 품질이 다르잖아, 그때하고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주변이 붕괴가 됐다. 그러면 구속이 됐을 때 더 이상 이런 수가 안 통한다면 다른 수를 쓰든가 털어놓든가. 네. 뭔가 이건 신경의 변화가 있을 법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구속이 되면 김건희는 뭐 의자 붙잡고 들어놓고 이런 건 안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는 좀 나올 가능성이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도 내가 김건희를 너무 과소평가해. 네.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힘은 사실은 김건희가 뭐 친밀한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상 검사 윤석열의 힘이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2012년에 이제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결혼을 했고 그 앞단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대부분 있었고 약간 결혼했을 때도 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일가가 저질렀던 그 많은 여러 비리 의혹들 뭐 요양원 문제 그 부정수급 문제 논란도 있었고 뭐 장모 이제 분당에 있는 땅 그거 했을 때 이제 나중 그 유죄가 인정이 됐지만 장부증명 위조도 있었고 공공지구 개발도 있었고 이것 때마다 김건희가 똑똑해서 그렇게 뭐 머리가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사 윤석열을 이용해가지고 다 빠져나온 거다. 네. 그럼 그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돼서 더 크게 해먹다가 다 무너졌는데 사실 더 버틸 재간이 있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늘 거의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하나를 포토라인 세우기 위해서 이 난리법석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거나 막 이게 국가권익위원회 국장은 자살하고 막 이런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막 검찰 저렇게 망가지고 이거를 이제 봤잖아요. 저는 오늘이 그 구속되는 좀 이따 구속이 될 텐데, 그러니까 김건희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뭐 장면을 목격하는 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이제 각자 도생에 이미 들어갔고 본인의 형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거다.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예, 네. 김건희가 본인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뭐 빠져나갈 진술을 방법이 하든 안 하든 안 중요해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미 특검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많이 모으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주변에서 진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진술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몰랐던 명품 브랜드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알게 되다니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네. 이제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서로를 지켜주는 진술을 했다는 기억을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둘은 각자 별개로 살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각자 따로 진술했고 다른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뭐 누구 하나 저기 남편의 입장을 생각했더라면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김건희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역시도 남편이 대통령이면은 뭔가 명품백이 탐나고 목걸이가 탐을 나더라도 그래도 남편 생각을 해서 또 국가 저기 이런 위험을 고려해가지고 무언가 남편한테 배려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도 미스터리예요. 아니 근데 이것도 윤석열 전 미스터리예요. 대통령은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계엄도 선포하고 약간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타지마할 유적 가보셨나? 아니요. 왕이 왕비를 위해서 궁전 져준 게 세계적 유네스코 그거 유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저 정도를 갖고 해줬다 그러는데 네. 저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타지마할 궁전은 못 지어줬을지언정 자기도 내 덕에 이 정도면은 잘 먹고 살았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누구 덕에 대통령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런 심리 구조가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부인이 저 정도 구속 위기까지 가고 했는데 몇 번 입장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나 본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입장은 뭐요? 정치 보복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네. 이거 한마디입니다. 그거 말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쪽에서 네. 남편이 이렇게 되는데 저기 그것은 세대와 어떤 본인 탓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거기에 대한 탄원성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뭐 하나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파탄났다. 여기는 없어요. 없어. 네. 내가 보기엔 각자 살기 바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세상은 넓고 대한민국은 해먹을 게 많다. 그런데 각자 바쁜 거예요. 그 비즈니스로. 네. 이 각자 바쁜 이제 부부, 그 다음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받느라고 좀 바쁘셨던 것 같은데 이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이것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여성용 시계 상자와 보증서를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제 발견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대통령 경호처와 수의 계약을 맺었던 경호 로봇계 업체 대표가 건네줬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그냥 김건희 씨한테 준 게 아니라 뇌물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사다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내가 그냥 사다만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시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목걸이도 그렇고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가 연결이 돼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 로봇계 업체랑 수의 계약을 한 뭔가 이권이 얽혀 있고 그다음에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알고 봤더니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뭔가 대가성이다라는 것들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알선 수재죠. 다 알선 수재 혐의가 뭐 김건희가 이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뇌물 혐의가 직접 적용이 안 되고 윤석열하고 같이 이제 공범으로 해서 알선 수재 이렇게 이제 법이 적용이 될 거고. 네. 그 시계도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 뭐냐면은 김건희하고 만났는데 김건희가 그 시계를 보더니 어머 이런 게 나한테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사님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나 그래가지고 뭐 VIP DC를 바로 맞아요. 영부인 DC 해가지고 30%뭐 싸게 샀다. 한 천 몇백만 원 뭐 깎아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산 다음에 나중에 김건희한테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누가 그걸 믿겠어. 네. 그리고 그거 보면은 김건희가
용산의 대통령실에 근무해라.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자기가 거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실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걸 누가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줬다라고 보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네. 근데 이제 자기도 처벌받으니까 자기는 버티는 건데 다른 정황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놀랍게도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이거나 당선자 신분이거나 아니면 정권 초에 그 5월, 6월 달에 다 있었던 힘이 일. 가장 셀 때. 모든 일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때 다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먹을 결심을 진짜 했었던 해먹을 거고. 결심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놀라웠던 거지. 이제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사실 권력에 굉장히 가까웠긴 했지만은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어떤 그 권력과 그 많은 이 경호 뭐 이런 보고와 뭐 이런 자기가 정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 놀랐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부 관계는 아주 독특해요, 정말로. 네. 아주 독특하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예. 다 말은 못 하겠는데 김건희는 어쨌든 윤석열을 완벽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네. 뭐 다 풀어주시죠. 왜 얘기를 못 하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김건희와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 교대 곱창인가 거기서 이제 김건희를 만났던 분인데 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었어요. 네. 윤석열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였어요. 제 남자친구가 별로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닌데요. 점심시간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점심시간 때마다 아크로비스타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그래요? 걸레질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네. 김건희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건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곰 같은 사람이. 네. 그 얘기를,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검찰총장이 네. 그 윤석열 할 때부터 이미 제가 들었던 얘기.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쉽게 하면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앞단에 왜 뿅 갔는지 제가 너무 좀 그런 거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가스라이팅 정도로 지배를 하면서 또 윤석열의 쓸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의 방패막이로 했었던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 독특한 관계가 사실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명태균이 얘기했듯이 5대5로 우리가 인사권도 행사한다니까 공천권을 바보 모질이를 김건희는 내가 얘를 다 검찰총장 만약 서울중앙지검이나 검찰총장 대통령 만든 거니까 내 지분이 있다라고 실제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윤석열은 그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거기가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은 난리가 나요. 그래요? 소리가 지르고 옛날부터 얘기,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얘기입니다.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건가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 민어회를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살이 가장 많이 오르는 7, 8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고요. 당일 잡은 민어를 주문 후에 바로 보내드리는 싱싱한 민어회가 400g에 2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2,900원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취하셨어. 그렇네요. 좀 많이 마셨습니다. 자,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어회와 딱 어울리는 안주,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 자,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소주 랩소디에서도 소개된 명품 소주입니다. 자, 공덕포차 광고를 기념해서 파주 소주 특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더 소리 많이 질러요. 김건희 씨가. 김건희가 거의 나 죽는다 뭐 이렇게 막 소리 네. 지르고 그러면은 윤석열도 이제 막 빽 소리 지르고 그러면 김건희는 가출을 해요 보통. 네. 그래서 굉장히 친한 언니 집에 항상 가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이 전화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언니한테 네. 그 잠은 집에 와서 자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김건희 또 들어가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형태 가족 형태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그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부부관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네요. 김건희는 거의 내가 매일 죽겠다, 뭐 싸움만 하면은 거의 이런 식의 이제 대화 내용이 오가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쩔쩔매는 약간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국정농단급으로 막 발전하고 예전에 국민의힘 고문들이 김건희 좀 유배시켜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 딱 가가지고 창문에 탁 걸어가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전 건희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건희한테 건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건희한테 건의를 못. 그러니까 이게 이 독특한 이게 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경향신문의 이기수 편집인이 그런 표현 자멸적 순애보였다. 이게 그러니까 순애보는 순애보인데 자멸적이었다. 자멸적 순애. 그러니까 네.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근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백 받아도 말도 못하고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자기는 술 먹으러 다니고 또 좋다라고 하고 있고 김건희는 그 와중에 다 해먹고 있고 이게 정권 초기에다가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네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명품들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후속 동원되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보려면은 이 시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후에 2022년 6월에 그 경호처가 갑자기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사 기자들을 부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견마 로봇 시범 사업이라고 네. 그 로봇 개가 돌아다녀요. 저도 그 사진을 본 기억이 나요. 나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용산을 개방하고 공원화되면은 이제 그 현대화되고 자동화된 경호 체제를 하기 위해서 로봇개를 돌아다니게 한다는 사진인데. 네. 그런데 이 경호의 자동화 현대화를 얘기한 사람이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딱딱 나눠졌다. 윤석열이 먼저 그걸 운을 떼고 그 다음에 경호처가 로봇 견을 시범을 보이는데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수입펌이거든. 네. 그러면은 2천만 원의 수의 계약을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싸죠. 그런데 그때 제가 유튜브 방송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2천만 원을 싸다고 생각하는데 본 사업이 들어가면 수십억이다. 그러면 거의 거절해도 한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검토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시험 운영을 해보고 성능이 나오는지 보고 하는데 그 뒤에 본 사업이 안 가요. 그러니까 로봇은 그냥 펄짝펄짝 뛰고 앉았다 일어섰다 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시 능력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경호처에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로봇만 들어와서 어디다 써먹냐고.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벌써 대통령하고 경호처장이 동원된 거예요. 모든 언론에 이게 뿌려지고. 네. 이거는 엄청나게 센 힘이잖아요. 그러네요. 시계 받고 계약을. 그런데 하고. 시계는 이 견마 로봇은 6월 달에 있었던 거고 시계가 간 건 9월이에요. 아, 그래요. 뒤늦게 갔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대선 때 저기 고액 후원 1,000만 원을 했던 네. 이 사업자 서 씨는 윤석열 후원자입니다. 그 주변에도 전부터. 후원하라고 뭐 권유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코바나 콘텐츠에서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김건희 여사 장점이 뭐야? 딱 사람들 보면 봐. 내가 손금 봐줄게. 이러면서 이런 걸 자주 이렇게 이명수 기자한테 어이 동생 손 좀 줘봐. 내가 손금 봐줄게. 그러면 시계가 보이는 거야. 네. 그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구나. 시계 좋네. 이러면 하나 갖고 싶어요? 그분은 이제 이건 남자 거니까 여성용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무렵에는 김건희가 무슨 물건을 좋아한다는 거는 공지사항이 다 떴던 거야. 네. 명품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희건설까지 간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주니까 은혜는 또 다 갚아. 나는 있잖아요. 김건희 거래 방식은 일견 젠틀한 면이 있다고 봐. 그래요? 다 해줄 거 해주니까. 해줄 거 해주니까. 먹지는 안 하니까. 젠틀하게 상납해. 젠틀하게 그리고 사람을 부려먹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동원 능력, 이 권력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에 아마 본인 스스로도 도취됐을 가능성이 크죠. 네, 이런 걸 이게 받고 하면서. 되는 거죠. 네. 예.